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4월 3일 신박사의 장방아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꽤 괜찮았죠. 수급은 좀 좋진 않았지만 양 시장 모두 상승 종목수가 많았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이제 대형주들은 조금 강하진 못했는데요. 뭐 수급 구도도 있었고 또 이제 IRA 법안 자체에서 셀 업체에 대한 그 세액공제 한도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부분도 조금은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주도 장세는 오늘 뭐 예상대로 이어졌고요. 역시 이제 IRA 법안 자체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에서 이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2차전지 중심의 강한 모멘텀을 오늘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이저 수급은 좀 분산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올랐다가 우리가 이제 뭐 추격 매수한다든지 더 이제 상승한다든지 하는 기대감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메이저 수급은 다소 좀 매도하는 흐름도 전개됐다는 거, 이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는 어떤 의견 자체도 많이 과열권에 있는 종목들은 다소 이제 비중을 축소하고, 하지만 아직 시세가 발현되지 않은 또 유망한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신규로 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친환경 이쪽으로도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도 우리가 조금 더 다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뭐 큰 변화들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략상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 볼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18% 약세 마감했습니다. 2472포인트, 거래대금은 11조 수준, 상승 종목수가 그래도 하락 종목수보다 100여 종목 이상 많았죠. 그리고 코스닥은 0.88%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이 이제 작진 않았습니다. 13조 정도 터졌고요. 854포인트. 야, 정말 코스닥은 850포인트면 고점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낮은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한 200여 종목 많으면서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수급 구도도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했는데요. 외국인이 1,600억, 기관이 3,400억 순매도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0억 수준 뭐 크진 않습니다.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890억 정도 순매도. 특히 이제 선물 쪽에서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13,000개 순매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난주 좀 연속 순매수 들어왔던 게 조금 차익 실현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증시 주변 자금 최근에 고객 예수금 좀 들어왔죠. 48조 수준, 신용융자 잔고도 18조 5천억 수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서 큰 변동상은 없던 것 같고요. 미국장이 이제 지난 금요일날 좋은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장도 그리고 아시아권 증시도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일본 증시가 0.5% 상승 흐름, 또 홍콩이 0.4% 약세였네요. 대만하고 상해는 플러스 마감을 해줬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도 이제 약보합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반도체가 좀 약세였어요. 반도체 약세,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피 지수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장기 평선 뚫고 이제 올라갔고 5일선은 계속 지켜내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거래대금을 늘리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도 장기 평선 뚫어 올리면서 거래대금을 늘리면서 뚫어 올렸거든요. 결국 이제 중요한 매물대 라인에서 거래대금을 늘리면서 상승 각도를 높인다는 거는 결국 매수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 지금 상승 흐름도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대형주들이 좀 눌려 있긴 하지만 조만간 강세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좀 얘기해 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상승 각도를 계속 높이면서 오늘도 5일선 위에서 마감하는 흐름들, 그리고 양봉, 그리고 거래대금도 뭐 평소보다 이제 작진 않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전지 빼고는 나머지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그렇지만 코스피도 거래대금을 이제 크게 늘리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업종만으로는 사실상 거대한 거래대금을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 않은 구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도 뭐 에코프로 계열의 어떤 폭발적인 또 뭐 리튬 관련된 기업들의 폭발적인 상승 구간을 좀 지났죠. 어느 정도 이제 분산 단계,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는 거래대금 터트리지만 이 분산 단계 넘어갈 때는 이제 이때보단 줄죠. 거래대금도.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른 업종이 가세를 해주던지 이제 메이저 자금들도 지금 다른 업종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이 준비가 됐을 때 또 퍼포먼스를 낸다면 거래대금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이제 시총 상위주들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반도체 쪽은 좀 조정이었습니다. 수급의 쏠림이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이제 쏠렸고 명분도 이제 당연히 2차전지에 쏠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좀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준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약세. 반면에 이제 2차전지인 LG에너지솔루션, 또 삼성 SDI, 특히나 이제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6.5%, 또 포스코 퓨처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사명 변경해서 5.8%. 포스코 계열의 회사들이 IRA 법안의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강세 흐름을 단연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해준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수급 구도가요, 조금 우리가 좀 주의를 할 만한 어떤 포인트라고 보여져요. 오늘 외국인 기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쳐서 3천억을 팔았거든요. 예, 결국 이제 개인이 순매수를 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예, 차후에 나올 건데 결국은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면서 상승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건실한 상승은 결국 실적과 같이 기반해서 갈 때 조금 더 건실한 어떤 수급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사실 좀 기대감이 조금 앞선 그런 분위기, 시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상승 흐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승의 패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수급 구도도 메이저 수급이 오히려 차익 실현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패턴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의 다른 종목들은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오늘 보합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하나솔루션은 오늘 좀 6% 가까이 빠지면서 다소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차익 실현 부분들이 조금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래 재개되고 그 당일만 하더라도 한 30%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물에 대한 소화가 이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2차전지 중심의 강세 흐름이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그래도 오늘 3% 시총 상위 종목으로서 3%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띄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사실 변동이 크죠. 이 구간에서 장중의 변동도 작지 않고, 또 이제 이 거래대금 자체도 작지 않은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사실상 이제 분산의 단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은 사실상 메이저 집단이 이 대중에게 물량을 넘기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에 있어서 다소 이제 보수적, 또 이제 비중에 대한 축소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이런 기업들, 이런 류의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접근 자체도.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구간에서는 많은 대중들이 손에 쥐게 되고, 결국은 왜냐면 이제 올라갔다가 빠지니까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잖아요. 또 올라갔다가 빠지니까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죠. 이것도 또 빠지면 가격 메리트 발생해서 또 이제 뭐 적극적인 어떤 매수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이런 단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구간에서는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대중이 되죠. 예. 메이저 쪽에서 대중으로 물량이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대중들이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가기를 바라고, 결국 이제 이런 종목이 또 유튜브든 뭐 이렇게 증권방송 매체에서 질문도 많이 들어올 뿐더러 또 이런 것들을 제목이나 또 이제 의견을 달수록 조회수도 많이 붙고 그만큼 트래픽도 많이 붙는 거죠. 그래서 대중의 손에 많이 쥐게 되는 구간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 있는데, 아까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장기적인 성장과 또 에코프로 그룹이 장기적인 성장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선호 성장되는 기업이고요. 하지만 주식에 대한 투자는 다르죠.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이제 결국은 이 고점의 권역에서는 대중 투자자들이 사야지만 이 시세가 끝난다는 거는 뭐 변함없는 진리다 보니까 사실 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결국 끝은 대중이 잡아야 끝이 난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그 대중이 안 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대중이 잡는 거지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반면에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오르지도 못했고, 그리고 LNF의 어떤 밸류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지금 구간이 그렇게 이제 뭐 고평가됐거나 부담 있는 구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뷰 자체를 에코프로 계열보다는 좀 다르게 가지고 있고요. 오늘 바이오 쪽은 조정이었죠. 뭐 셀트론 헬스케어, HLB, 또 셀트론 제약, 뭐 게임주들도, 그러니까 2차전지 제외하고는 오늘은 뭐 다 조정이었어요, 사실.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시장을 압도하고 주도했던 거는 2차전지 업종이다. 뭐 케어젠 같은 거 듬성듬성 개별 성격이죠. 그래서 이런 성격들 오늘 성일 하이텍, 그리고 천보, 또 시총상위 이제 2차전지 종목들 나노 신소재, 그리고 WCP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기업들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 뭐 미래나노텍, 하이드로리튬 이런 것들 뭐 당연하죠. 뭐 이런 것들 과도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리튬 가격 이런 것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2차전지 이제 소재 기업들의 이제 오늘 시세가 이제 강세였는데요. 저는 이제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가가 지금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원자재 가격들도 하향되고 있습니다. 지금 니켈 가격이든 지금 리튬 가격이든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니켈 가격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제 광물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광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이제 배터리 이제 소재 이제 판가도 떨어지게 됩니다.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상했던 매출보다,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겠지만 매출이 당연히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분위기와 이제 가이던스, 지금 뭐 가격에 의해서 이제 책정된 매출액, 예상 매출액을 가지고서 주가 수익별 내지는 여러 가지를 지금 예상해 가지고 종목들을 설명하고 있고, 애널리스트든 많은 전문가 집단이. 하지만 지금 이런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는 단순히 리튬이 중요해진다 해가지고 오른 뭐 리튬 관련된 기업들 있죠. 하이드로 리튬 뭐 이런 것들, 뭐 미래 나노텍, 그렇죠? 이런 기업들, 특히 이제 보시면 뭐 금양이든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은 반토막 이상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점을 저는 좀 강조 드리고 싶고, 좀 이제 뭐랄까요, 좀 주의가 너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대중들이 이런 것들을 사는, 사실 누가 사냐 그러겠지만 이거 다 이 대중이 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시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념없이 어떤 섹터든, 뭐 코로나 때는 BBIG 섹터였고 지금은 이렇게 그 2차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이런 어떤 그 이제 고점 과열된 패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대중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래서 뻔하게 이게 반토막씩 다 날 텐데 여기서 이제 한 20-30% 떨어지면 이제 많은 대중 투자들도 이제 매수하려고 달려들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다 박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100%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뭐 이 재료적인 측면, 또 분위기적인 측면에 취하거나 편승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건실한 기업들, 또 이제 아주 그 이격도도 낮은 상태에서 아직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은 그런 2차전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중 축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렇게 과열된 기업들을 비중 축소 내지는 팔아야 된다. 하지만 아직 뭐랄까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은, 또 시세가 분출하거나 제대로 나오지 않은 그런 어떤 2차전지 종목들은 오히려 꽉 쥐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게 무한정 이제 저도 그런 분위기에 같이 취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만 얘기하는 게 편하죠, 사실. 근데 주식 투자에 있어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접근하지 말아야 될 시점, 접근하지 말아야 될 종목에 피해야 된다. 이런 경고성 이제 의견 내지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오늘 점심을 건너뛰어가지고 좀 목소리 좀 힘이 없는데요. 요즘 좀 이해 바라시고. 하여튼 뭐 시장 분위기도 좋고요. 뭐 지금 스마트 머니들의 업종별 지금 순환매 흐름으로 가는 구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구간에 놓여 있고, 그리고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뭐 하락을 외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흐름이고요. 지금은 완연하게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주식 시장 안에서 계속적인 기회가 발생할 거라는 측면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는 계좌를 운용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계속 누적하면서 복리를 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는 투자 전략을 가지면서 해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생선이 있잖아요. 생선의 생선의 머리. 그러니까 사실 꼬리하고 머리는 몰라요. 그거는 그냥 더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놔두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바닥이라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 뭐 꼬리 부분, 이런 부분에서 사면 좋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는 거는 그 하방에 대한 리스크까지도 안고 투자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런 거를 리스크를 떠안고 산 사람들에게 주면 되는 거고,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왔을 때 이거 이제 추세가 바뀌어가구나, 이제 저점을 높였네,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네 하면서 꼬리는 리스크를 더 크게 아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고요. 우리는 그만큼 리스크도 다소 낮으면서 그냥 맛도 좋은 이 몸통 부분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 머리 부분은 그만큼 또 리스크를 크게 아는 그런 투자자들, 그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그냥 더 간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가져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보다 더 안정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종목과 구간에서만 잘 취해서 나오면 되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스마트 머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가가지고 또 뭐 생선의 몸통 부분을 이제 안정적으로 먹으면 됩니다. 저도 이제 주식을 20여 년간 이제 해오면서 깨달은 바, 저도 이제 과거에는 상당히 또 뭐랄까요, 욕심도 컸고, 그런 시기에는 정말 그 머리 끝까지 먹으려고, 아니면 바닥을 잡기 위해서
꼬리 부분까지 다 먹으려고 하다가 참 좋지 않은 결과들을 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내가 모든 걸 뭐 맞춰내겠다, 그리고 모든 걸 먹겠다는 그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서부터 안정된, 그리고 보다 나은 수익을, 그리고 항상 복리를 누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보다 더 운용의 안정성을 좀 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드리는 차원이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2차전지 끝났다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선별해서 그 안에서 잘 투자해야 되고, 또 이제 제가 2차전지 집중적인 투자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하물며 이제 이때 시장 조정받을 때 이제 금융 뭐 은행들 파산할 때 나머지 현금 2차전지 싹 다 저가 매수해서 거의 100% 2차전지 채워도 좋다는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이제 친환경 반도체로 일부 이제 분산을 할 시기다는 얘기를 드린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 대한 이해를 아마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시장 구도는 매우 좋습니다. 주식시장 안에서 계속 수익률을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IRA 법안 관련해서 이제 각종 증권사에서 이제 분석 리포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DS증권 리포팅인데요. IRA 법안의 세부 내용, 양극재는 한국산을 허용한다. 분리막 전해액은 현지 제조 대상에서, 지금 이제 분리막이나 전해액은 중국산도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셀 업체들도 요거를 이제 한국 업체 비중을 높여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한국 업체들의 또 증설 기대감, 이런 수혜다, 이런 어떤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대승국도 확대 여지가 있다는 부분도 뭐 유리한 어떤 국면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번 IRA 이제 세부 법안의 확정은 한국 배터리 회사에게 아주 긍정적이고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뭐 많이 중복이 돼 있죠, 다른 증권사하고. 일단은 셀 메이커들의 모멘텀은 2분기 실적 추정치 상향과 더불어서 이 생산세 공제 크레딧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셀 3사가 사실 소재사 대비해서 오르질 못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짚어볼 때, 이 크레딧, 이제 세액 공제 크레딧의 이제 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였는데, 이게 발표가 조금 지연된 거죠. 그래서 이 크레딧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오면 셀메이커에게 이제 우호적인 어떤 실적 추정치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DS증권에서는 이게 조금 우호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북미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LG 에너지 솔루션, 또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그 배터리 사업 부분이죠. SK온의 기업 가치 확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수혜는 셀메이크 내에서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캐펙스 비용 부담이 적은 양극재, 또 현지화 요구로 셀메이커 내에서 점유율 확대가 되는 분리막과 전해 기업들, 한국에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는 양극재 업스트림 기업들. 그래서 오늘 이제 포스코 계열이 이제 급등한 게 뭐 뚜렷하게 이 법안의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했다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나온 리포팅 한번 체크해보죠. 여기서 이제 해외 우려 기관은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해외 우려 기관이 나중에 공개되는 부분들, 또 AMPC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추후 공개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칩스, 이제 반도체 칩스 법안처럼 중국 등 우려 국가와 관련성이 높은 기업, 중국과 관련된 이제 그런 거죠. 이 우려 기관에 포함시킨다면 우려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 광물은 25년부터, 부품은 24년부터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가정을 하면 되겠죠. 2차전지 셀 제조 회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이 세액공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공개가 없었다는 점. 하지만 지금 국내 3사, 셀 3사가 수혜를 본다는 것에는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소재가 최대 수혜일 수밖에 없죠.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이 미국에 건설하는 것보다 당연히 국내에 건설하는 게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그 미국에 건설한다면 그 투자 비용이 또 천문학적이죠. 그래서 어쨌든 최대 수혜는 양극재, 음극재, 이제 소재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품으로 인식되는 이 전액 분리막은 24년부터 중국산을 사용하면 세액공제에서 배제가 됩니다. 중국의 또 생산 능력이 밀집되는 이 음극할 물질은요, 오늘 이제 포스코 이제 계열이 급등한 게 이 음극할 물질은 이게 대안이 없어요, 사실 지금. 그래서 결국 이제 포스코 쪽에서 계속 증설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이제 우리가 기대가 되는 그런 어떤 수혜 기대가 되는 포인트라고 시장에서도 읽어낸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품에 이어서 이제 광물까지 중국 업체는 점유율이 하락하고 전해질, 뭐 동박 이런 것들, 한국과 일본 업체들은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죠. 그래서 오늘 뭐 엔켄 같은 기업이 이제 급등한 게 뭐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기업, 또 SK하이테크놀로지, 또 포스코 케미칼, 또 첨보, SKC 이런 기업들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B증권의 이제 리포팅을 보면요, 요건 이제 화학업종 리포팅이긴 한데 오펙이 깜짝 감산을 선언했죠. 그래서 하반기 쇼티지 불가피하다, 이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예상치 못한 깜짝 감산 발표였고요.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 UAE, 이라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감산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지 않다 해서 유가 상승을 이제 예상을 하는데요. 어쨌든 유가 단기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식의 우리가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정제 마진 쪽에서 이제 우호적이죠. 그래서 에너지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배터리 부분에 대한 포인트도 있지만 이 정유업에 대한 포인트, 일단 그 가지고 있는 재고들의 부분이 이제 낮은 수준에서 이 판가를 바로 이제 유가에 이제 연동해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 특히나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와 함께 이제 경기도 회복되는 흐름과 이 유가의 이제 강세 자체에 대한 부분은 쌍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 쪽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모 화학이 양쪽 수급의 1등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2차전 기업들이 시총 규모가 불어나다 보니까 그 금에 맞춰서 이제 패시브한 자금들이, 외국인 자금들이 기계적으로 좀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잡혀서 이렇게 또 큰 규모의 순매수로 잡힌다는 거를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이제 액티브한 자금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외국인 자금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급들이 좀 분산되는 게 이제 한국항공우주, 또 SK테크놀로지는 2차전지 저가주고, 현대로템, 이제 방산주 쪽으로도 수급이 상당히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정유주, SO유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붙었던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PNT, 이 매력적인 낮은 위치에 있는 또 이제 2차전지 장비주죠. 대보가 마그네틱, 또 엔캠도 이제 바닥에서 많이 강조를 좀 드렸던 그런 대표적인 2차전지 기업인데요. 하나기술도 2차전지 장비주, 세비캠은 폐배터리 관련주, 동아기업은 전해질 관련주죠. 이것도 이제 바닥권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 리튬, 이런 걸 리튬주들은 이제 투자하면 안 되는 지점이죠. 또 이제 로봇주, SBB테크 이런 것도, 로봇주도 이제 수급이 이탈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휴린로버 이런 것들 이제 떨어지는 추이로 이제 가는
모습들이고,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대에서는 또 이제 전력, 설비 이런 쪽으로도 이제 주목을 받을 텐데, 재룡전기 이런 기업이 이제 그런 류죠. TSI는 이제 2차전지 관련 장비주 중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기업이고, 세로닉스는 이제 LNF의 이제 대주주죠. 그래서 LNF 강세에 같이 힘입어서 상승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은 모습으로 우주항공 쪽에서 굉장히 추세 상승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NT, 2차전지 장비주, 여기서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많은 수익이 나셨을 텐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갈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로체 시스템즈는 반도체 관련 주죠.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 쪽으로 또 방산주 일부 이런 쪽으로도 분산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필승의 전략, 2차전지 주도 장세 오늘 이어졌는데, 메이저 수급은 좀 분산되고 있다. 많이 과열된 2차전지 종목에서 이탈하고 있다. 대중들에게 물량을 조금씩 팔고 있다. 그래서 비중을 우리도 같이 메이저와 함께 축소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반도체, 친환경, 우주 항공 쪽으로도 수급이 좀 돌고 있고, 방산 쪽으로도 수급이 좀 돌고 있고, 또 테마단으로 자율주행 쪽으로도 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전략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포근하죠. 완연한 봄 날씨, 덥네요. 다들 꽃가루도 아니니까 건강도 좀 유의하시면서, 하여튼 시장 상황 굉장히 좋은 거, 계속적으로 좋은 어떤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